네. 안녕하세요. 예. 동물보호 계열 하윤철 교수입니다. 네, 동물보호 계열 홍보대사 20학번 최원석입니다. 네. 이야, 장난 아닌가요? 진짜 그것까지 다 방송하시게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방학간 잘 지내셨나요? 난 잘 지내고 있었어. 원석이는 어때? 저도 뭐 열심히 음. 이렇게 산책하고 공부하고. 교수님 근데 왜 오늘 이렇게 카메라가 있는 거죠? 그러게 나도 이게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오늘 동물보건사라고 하는 우리 동물보호 계열의 대표 직무에 대해서 물어보러 오셨어. 그래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가 내 앞에 있는 거야. 네, 그러면은 그 동물보건사가 혹시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건지 궁금해요. 자, 수의사의 대표 역할이라고 하면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할 수가 있어. 동물 질병에 대한 첫 번째는 진단이고, 그리고 그 진단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처방이라는 것을 하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수술과 같은 역할이 메인 임무라고 할 수 있어. 자, 그런데 동물병원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굉장히 많아. 진단을 위해서 어떠한 혈액이라든지 오줌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검사도 필요하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일들을 수의사 선생님들이 다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일들을 보조해주고 그러한 지시에 따라서 해주는 역할이 필요한데 바로 그것이 동물보건사라고 해. 수의사의 국가면허처럼 동물보건사가 국가 자격증이 됐어. 2021년에 첫 번째 시행이 되고, 그게 2021년 9월 이후에 바로 1회 자격시험이라는 것이 있게 돼. 우리 원석이가 몇 학번이지? 저는 20학번. 20학번부터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그러한 국가 자격증이야. 그러면은 올해부터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자격증에 뭐 응시하기 위한 특별한 뭐 조건이라는 게 있을까요? 자, 첫 번째 자격증은 우리 연암대와 같은 전문대학에서 12개 정도 교과목, 즉 동물병원에서 필수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교과목들을 이수하고, 그러면은 국가 자격을 도전할 수 있는 자격이 첫 번째로 주어지고, 자, 그러면은 기존에 동물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동물보건사 선생님들이 문제가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자격 조건으로는 동물병원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동물병원 간호사 선생님들에게 교육기관에서 이수하는 이수 시간이라는 것이 충족이 된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로 주어지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외국에서 간호사라는 부분을 인정해 준다라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인정을 해주게 돼. 이렇게 세 가지인데 가장 쉬운 것은 당연히 연암대학교에서 공부하는 거겠지. 확실히 학교에서 이제 공부하고 시험을 보는 게 더 이 세 가지 중에는 좀 더 쉬운 방법이겠네요. 물론 공부는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당연히 가장 쉬운 방법은 연암대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겠지. 교수님 그러면은 의사 선생님을 도와서 뭐 간호하고 하는 사람들을 간호사라고 하는데 왜 동물 간호사가 아니라 동물 보건사로 된 걸까요? 자, 동물보건사라는 이름을 써야 되게 된 이유는, 자, 일단 기존 이름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 동물병원의 간호 테크니션이다라는 이름도 있었고, 동물간호복지사라고 하는 예전 민간 자격증 이름도 있었어. 그런데 이제 국가고시로 바뀌고 난 다음에 국가 자격시험도 이름이라는 것을 공모를 한 부분이거든. 그런데 간호사라는 이름은 일단 사람 간호라는 부분과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그래서 간호라는 이름 자체를 바로 쓰지는 못하고 동물보건사라는 이름을 썼고, 수의사의 역할과 임무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동물과 관련된 모든 일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 동물보건사 역시 수의사처럼 꼭 동물병원에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니야. 왜냐하면은 야생동물 구조센터의 어떠한 재활치료사라든지 그러한 분들도 나중에는 모두 다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바뀔 가능성이 매우 크거든. 그렇기 때문에 훈련사, 미용사, 기타 등등 반려동물 관리사라고 부르는 분들 역시 모두 다 동물보건사라는 자격증을 가져야 되는 걸로 바뀌어갈 가능성이 커. 동물보건사라는 이름이 그래서 훨씬 나는 더 좋다고 생각해.
그러면은 아까 그 12과목을 이수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 12과목이 어떤 과목이고 또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한번 알려주세요. 자, 연암대학교 동물보호계열은 그래서 2019년 수의사법이 개정될 때부터 교육과정이라는 부분을 준비했었어. 그래서 1학년 1학기 때는 4개 교과목, 1학년 2학기 때는 3개 교과목, 2학년 1학기 때 역시 3개 교과목, 마지막으로 2학년 2학기 때는 2개 교과목을 준비를 했어. 자, 구체적인 이름들은 첫 번째 동물해부생리학이라는 교과목이 있고, 그리고 동물복지라는 법규 이러한 교과목이 있고, 그리고 동물들의 영양학이라는 교과목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동물병원에서 가장 유용할 수 있는 동물간호학 개론이라는 교과목, 이렇게 4개를 준비를 해서 1학년 1학기를 준비를 했고, 그리고 1학년 2학기에 가서는 동물내과학, 그리고 동물외과학, 그리고 임상병리라는 교과목을 준비를 했어. 그래서 이렇게 1학년 2학기 교과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2학년 1학기 교과목으로 넘어가는데 방사선이라는 교과목이 들어오고, 그리고 약무기초, 양리학의 어떠한 기본 버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 그 교과목과 세 번째 교과목은 공중위생이라는 교과목이 있어. 자, 그리고 마지막 학기인 2학년 2학기에는 2가지 교과목이 있거든. 동물질병관리라는 교과목과 동물행동교정이라는 교과목, 이렇게 해서 4개, 3개, 3개, 2개, 2년 만에 12과목을 이수를 하게 되면 자격이 주어진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어. 그러면 지금 제가 1학년 1학기랑 2학기 때 그 말씀하신 과목들을 다 들었으니까 2학년 때 이제 3개랑 2개를 1학기, 2학기 때 다 이수를 하면은 저도 이제 시험을 볼 자격이 생기는 거겠네요. 당연히 자격이 생기는 거지.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열심히 했어야지. 시험 볼 수 있는 자격과 그 시험을 통과해서 자격증을 받는 것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1학년 1학기 그리고 1학년 2학기 교과목을 플러스해서 좀 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과정, 그리고 대학 계열에서도 그러한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한 그러한 제도들을 마련하고 있지. 네, 그러면은 저희 학교에서 그 동물보건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뭔가 도와주는 그런 제도가 있을까요? 자, 금방 얘기했었던 일단 12개 정규 교육 과정이 있겠지.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장 실습이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하고 싶어. 자, 우리 동물보호 계열에서는 현장 실습을 보통 2학년 1학기가 맞춘 여름방학에 하거나 2학년 2학기가 맞추는 겨울방학에 하는데 나는 2학년 1학기가 맞춘 여름방학에 하는 것을 추천을 해. 왜냐하면 2학년 1학기 교과 정도 마친 후에 한 학기가 남은 상태에서 한 달 동안 동물병원에 실습을 가는 거야. 그러면은 동물병원에서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배웠었던 것이 이제 실제적인 일로 바뀌게 되는 거지. 그 한 달 동안에 원장님은 이 학생에 대해서 부족한 것들을 지도해 주게 되고, 그리고 학생들은 가서 뭐가 부족하지? 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나한테 하시는 걸까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부족한 것들까지도 알게 되지. 자, 그 과정을 통해서 동물병원에 대해서 알고 난 후에 그리고 다시 대학에 돌아와서 한 학기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동물병원 마지막으로 국가 자격증 시험 준비를 통해서 자격증을 따고 이제 졸업하고 나서는 취업에 연결되면 가장 베스트한 것이 되겠지. 자, 물론 이러한 정규 교과목 그리고 현장 실습 그 다음에도 더 있어. 자, 우리는 동물 재활 치료사라고 하는 교과목이라는 것도 도입을 했는데, 그것은 지금 민간 자격증으로도 있는 거야. 재활치료사는 외과 관련된 교과목의 하나의 주된 민간 자격증이야. 그러니까 외과의 어떠한 상처라든지 어떠한 교통사고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나중에 쩔뚝거린다든지 뭔가 제대로 쓸 수 없을 때 해주는 것을 재활치료라고 하는데, 그러한 것의 민간 자격증 부분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2개 자격증을 딸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을 소개하고 싶은 것은 동아리 활동이야. 동아리 활동은 3월 이후에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만드는 전공 동아리인데 1학년과 2학년들이 모여서
동물들의 어떠한 보정이라든지 아니면 전문가 원장님들을 모셔서 하는 특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다른 원장님들이 말씀하시는 동물 보건사에 대해서도 배울 수가 있고, 그리고 내 개인적으로 가장 좋은 부분은 이미 동물 보건사 일을 하고 있는 선배들을 모셔와서 특강을 하게 해. 그러면은 너희들이 나만 없어지면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하더라고. 그래서 뭐 월급은 얼마입니까? 라든지 하려면은 뭐가 제일 중요한 겁니까? 라든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시간, 즉 선배들과 멘토링 시간과 같은 이러한 비정규적인 정규 교과가 아닌 그러한 프로그램들도 운영을 하고 있어. 그래서 매주 하는 동아리라든지 그리고 수업 충실히 하고 그리고 기타적으로 들어있는 민간 자격증도 따고 그리고 그 외에 활동들을 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실력 있는 그러한 동물보건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네, 그러면은 그 동물보건사 자격증이랑 그 재활치료사 자격증을 이렇게 따게 되면은 그러면은 정확히 어떤 곳에 취업을 할 수가 있을까요? 자, 일단 대표적인 부분은 당연히 동물병원의 간호사 선생님들이겠지. 자, 일단 동물병원을 들어가면 간호사 선생님들이 먼저 눈에 띄지는 않아. 무슨 뜻이냐면 바로 테이블에 앉아있는 선생님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인포메이션의 매니저분들이라고 표현을 해. 그분들도 당연히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어야 되는 거고, 자, 그분들이 먼저 손님이면 인사를 하겠지.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아이고 누구 보호자님이세요, 이런 부분으로 인사를 하겠지. 그분들이 가장 첫 번째인 우리 동물보건사 선생님들이고, 그리고 문 뒤에서 안 보이는 분들이 계셔. 원장님을 도와주셔서 이 녀석을 보정도 하고 어떠한 엑스레이 촬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도와주고 할 수 있게 해주는 두 번째 안에 계시는 분들, 바로 또 동물보건사 선생님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자, 그리고 동물병원은 한켠에는 약 조제실이라는 것이 있어. 원장님의 지시를 받아서 A라는 약은 얼마만큼, B라는 약은 얼마만큼, 이것을 물약으로 조제를 할 것인지 알약으로 조제를 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지시를 받아가지고 만드는 선생님도 우리 선생님들이고, 자, 그리고 원장님께서 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뽑았어.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동물보건사 선생님들에게 주면서 뭘 하라고 하겠어? 이 혈액 안에 들어있는 성분들을 분석을 하라고 해. 그러면은 원심도 덜리고 어떠한 시약 처치를 통해서 DNA, RNA를 추출을 하고 그 안에서 어떠한 질병 인자가 있는지, 항체를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백신이라는 것을 놔야 되는지 넣지 말아야 되는지 부분을 판단하기도 하지. 그분들도 역시 동물보건사 선생님들이고, 아직 끝나지 않았어. 동물병원 한켠에는 미용실이라는 부분도 있어. 근데 이제 미용 선생님들도 어떠한 미용사가 주된 업무이기도 하지만 이 녀석의 건강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르고는 미용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거야. 그리고 동물병원에 내원하는 축주분들이 가시면서 가장 반갑게 맞아주는 사람은 원장님이 아니야. 동물보건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거든. 그리고 그 분들은 입원실에 입원한 녀석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밤마다 혹은 시간이 날 때마다 이 녀석하고 다른 일들을 해. 다른 일이 뭐냐면 우리 대학의 또 다른 자랑인 훈련이지. 배변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미 다 소화시켜 놓는 거야. 그래가지고 축주분들이 가실 때 어머님, 누구누구 어머님, 저 이 녀석 복종훈련 다 마무리 하셨고요, 제가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라고 하면 너무 좋아하시면서 가시지. 이런 것들까지 다 나는 동물보건사 선생님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 그러면은 이제 제가 그냥 이제 동물병원 가서 막 진료 받았을 때는 그런 약간 상세한 부분들에 대해서 몰랐는데 생각보다 그런 게 엄청 세분화가 되어 있네요. 그럼 세분화되어 있고 그러한 지식들을 알아야지만이 처음 동물의 응대부터 마지막 인사까지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 그렇기 때문에 모든 12개 교과목뿐만이 아니라 동물보호 계열에서 만들어 놓은 훈련, 미용, 심지어 연구 파트와 관련되어 있는 실험동물 교과목까지도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 있는 과목들 이제 막 보건사 한다고 막 훈련 안 하거나 약간 그런 식으로 하면은 좋은 보건사가 될 수 없겠네요. 당연히 그렇겠지.
반려동물 즉 우리 멍멍이라든지 고양이요 건강만을 생각해서는 훌륭한 보건사가 또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 이 녀석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만져봐야 되고 같이 산책도 하고 한 상태에서 이 녀석의 이상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지, 어떠한 뭐 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편협한 시선을 가지고 동물들을 대한다라고 한다면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 미용샵에 데리고 갔는데 미용사 선생님이 이 녀석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아픈 녀석을 데리고 미용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싫겠어. 그러한 부분들을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역시 동물보건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 즉 미용사를 직업으로 갖는다라고 해서 동물보건사가 될 수 없다는 것도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동물보건사인 미용사, 동물보건사인 훈련사, 동물보건사인 연구소, 어떠한 연구원도 될 수 있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 그래서 다 열심히 해야겠지. 네, 교수님, 근데 그러면은 이제 지금 자격증을 준비하는 게 저희가 첫 세대인 거니까 이전에 뭔가 막 꿀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없었을 텐데, 그러면은 교수님께서 이제 수의사 국가고시를 보시면서 혹시 어떻게 합격하셨는지. 2021년 2학기 이후에 분명히 이제 시행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만들어질 거야. 예를 들면 12월에 시험을 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정이 될 텐데, 자, 그러한 확정에 맞춰서 국가고시 반을 만들 거야. 그러면은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 달이면 한 달 합숙도 할 거고 특강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다시 12개 교과목에 대한 리뷰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만들 거야. 그래서 원석이처럼 동물보건사에 관심 있는 학생들 수십 명이 모여가지고 A부터 Z까지 다시 한번 리뷰와 이러한 합숙 훈련을 통해서 우리 같이 준비하면 합격할 수 있을 거야. 교수님, 그럼 저도 꼭 공부 열심히 해서 동물보건사 시험 꼭 합격할게요. 그래. 원석이뿐만이 아니라 우리 동물보호 계열 학생들, 도전하는 친구들 다 같이 합격했으면 좋겠고. 네. 또 오늘 질문도 많이 드렸는데 오, 맞아, 많았어. 답변 많이 해주셔서 정말 도움 많이 된 것 같아요. 원석이 질문 때문에라도 2학기 이후에 또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어서 너무 좋았어. 다른 교수님들하고 같이 해서 국가 자격증 많이 딸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할게.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래. 고생했네. 아유,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어나자. 아, 네.